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강하게 시장이 올라옵니다. 일본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소식으로 우리보다 앞서 마감한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별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스물 고른 코스피가 오늘은 1% 이상 크게 상승하면서 1950선 회복을 했는데요. 최근 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횡보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일 텐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순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만 무려 코스피 시장에서 4조 원 가까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장에서 3,600억 원 팔았고요. 7거래일째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단기 차익 실현에 주력하거나 손절매를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겠죠. 아쉬운 점은 통계치를 놓고 봤을 때 늘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은 최근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 모두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화는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13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들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여러 궁금증 자세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매수 가능하겠는지요? 라는 질문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 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센투자플러스 오늘도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 월평지점의 홍덕표 과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신영증권에서 발간한 솔브레인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는 구조적 변화의 기인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솔브레인의 2분기 실적으로 매출액 1,433억 원, 영업이익 257억 원을 기록하였는데 매출액은 기존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었으나 영업이익은 추정치를 넘어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품군별 매출액은 반도체 재료가 592억 원, 전자재료가 316억 원으로 소폭 성장했으나 디스플레이 재료가 전분기 대비 17% 성장한 525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2분기 실적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개선되고 있는 영업이익률인데 솔브레인은 LCD 시장이 급성장하던 2007년까지는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했으나 LCD 성장이 둔화되면서 영업이익률 역시 점진적인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분기 12%를 저점으로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1분기에는 16.9%, 2분기에는 18%까지 영업이익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솔브레인의 3분기 실적은 매출액 1,509억 원, 영업이익 261억 원으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판단되며 반도체 LCD 전방 업체들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면서 관련 소재 매출액도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3% 증가한 539억 원, 반도체 소재 매출액은 6% 증가한 625억 원으로 기대되며 2분기 일시적인 부진을 보였던 전해액 매출액도 3분기 이후 회복되면서 전자재료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9%가 증가한 345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최근 국내 공장에서는 삼성 SDI, 미국 미시건 공장에서는 A123 시스템즈에 공급되는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으며 솔브레인의 전해액이 폴리머 전지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점에서 3분기 이후 관련 제품 출시에 따라 매출액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영업 호조를 바탕으로 신영증권에서는 솔브레인의 목표주가 52,000원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동양증권에서 발간한 동양기전입니다. 본사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먼저 동양기전의 2분기 실적은 본사 호조 플러스 중국 자회사 부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본사는 전 사업부의 영업 호조로 분기 사상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을 달성하였고 중국 자회사는 실적 부진이 지속되며 본사 호실적을 상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분기 본사 매출은 DC모터와 산업기계의 판매 강세에 힘입어 1,757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였으며 DC모터는 현대차 그룹향 윈도우모터 매출 증가, 산업기계는 골프카 판매 호조 및 러시아향 CPT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였습니다. 유압 실린더도 내수 및 일본향 수출 물량 증가로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이로 인해 본사 영업이익은 167억 원으로 분기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동양기전의 3분기 본사 매출은 현대차 그룹향 매출 증가 및 프랑스 캐터필라향 납품 시작으로 1,791억 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재차 경신할 것으로 예상되며
3분기 중국 자회사 매출도 북경 현대차 3공장 증설 효과 및 볼보 건기양 신규 납품 효과로 390억 원을 기록해 전분기 대비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는 2011년 3분기에 발생한 일회성 이익, 즉 환율 급등으로 인한 본사 영업이익의 외환이익 45억 원을 제외시 적어도 중국 유압 실린더 사업부를 제외한 전 사업부의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임을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굴삭기 판매만 플러스 성장으로만 회복된다면 동양기전의 주가는 상승 국면에 재진입할 것이 확실시되며 동양증권에서는 3분기가 중국 굴삭기 판매 회복에 대비한 선제적 비중 확대를 고려할 시점이라는 판단으로 동양기전의 목표 주가 16,500원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한맥투자증권에서 발간한 게임빌입니다. 2분기 프리뷰 해외에서도 싱싱이라는 제목의 레포트였는데요. 게임빌의 2분기 실적은 매출액 152억 원과 영업이익 64억 원을 달성하며 시장 예상치를 부합하였습니다. 다양한 국가와 플랫폼별로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한 게임빌의 해외 사업은 역대 최고 실적인 66억 원으로 매출 비중 44%를 달성하며 본격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구조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반면 국내 매출은 주요 게임 라인업이 2분기 후반에 출시되면서 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였고 이에 따라 전분기 대비 14.7% 감소한 8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싱마스터와 카툰워즈2 등 신규 게임의 흥행 방영과 프로야구와 제노니아 등 인기 시리즈 게임의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하반기에는 게임빌의 국내 매출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퍼블리싱 게임을 통한 라인업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임빌에 대해 간과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게임빌의 게임 개발력인데 게임빌은 스포츠와 RPG, 액션 등 논캐주얼 장르에 대해 여전히 높은 개발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 급성장하는 피싱 마스터를 통해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게임빌은 강점 및 논캐주얼 장르에 한해서 자체 개발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다양한 시장 대응을 위해 비핵심 영역인 캐주얼 장르에는 퍼블리싱 게임을 통한 수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경쟁과 함께 흥행 리스크도 높아가는 모바일 게임 시장에 게임빌의 이러한 전략은 여전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맥증권에서는 게임빌의 하반기 인기 시리즈 게임의 후속작 출시와 해외 진출 국가 및 플랫폼 확대 전략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요 캐시카우가 자체 개발 게임임을 감안할 때 30% 후반대의 영업이익률 유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게임빌의 목표 주가 11만 6천 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증권사 종목 리포트 시간에는 솔브레인, 동양기전, 게임빌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홍덕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센플러스의 두 분의 전문위원이 나오셨는데요. 정태식 전문가, 남은우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은 어떤 분들의 연결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말씀을 해드립니다.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는 지역번호 02-3153-2613번, 무료 문자는 013-3366-0110번입니다. 먼저 보내주셔야 오늘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많이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벌써 네오이즈 게임즈 보내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세요. 4822님께서 네오이즈 게임즈 매수가 24,000원에 비중 20%신데 단기, 중기 전망 알고 싶다고 보내셨고요. 또 네오이즈 게임즈 보내신 분 5450님께서는 3만 원에 20%를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들고 가도 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내주신 24,000원 가격대를 기준으로 봐드릴 거고요. 3만 원대 사신 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도 짧게 봐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예, 이 종목은요. 정태기 전문가님 지금 좀 봐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오위즈 게임즈인데요. 예, 네오위즈 게임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그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요 근래에 사실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체적인 이유가 좀 있었고요, 사정이. 그러나 요 근래에 게임주들이 사실 그 상승 탄력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오위즈 게임 같은 경우에 그 악재가 다 반영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바닥을 견조하게 지금 다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더 이상
빠지기보다는 충분히 조정이 마무리된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성장성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러나 현재 보면은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그 일반 인터넷 게임에 비해서 성장성은 큽니다만 네오비전 게임즈 같은 경우는 주로 인터넷 게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바일 게임에 비해서는 성장성이 좀 아직은 좀 둔화된다고 볼 수가 있으나 그동안의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이지고요. 현재 보면은 바닥권에서의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거 봐서는 이제 거의 바닥은 다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지금은 충분히 가져가도 큰 무리가 없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매물대가 지금 보면은 위에 한 3만 원 언저리의 매물대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는 현재는 홀딩 하시고 3만 원 언저리, 3만 원에서는 한번 이익을 실현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전략으로 나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정태식 전문가님, 네오이즈 게임즈 3만 원에 사셨다는 분이 한 분 더 계셨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3만 원에 사셨다 하더라도 예. 주가라는 것은 그렇거든요. 항상 우리가 단기로 볼 것이냐, 장기로 볼 것이냐, 중기로 볼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현재 보면은 3만 원에 사신 분은 일단 3만 원 언저리 오면 일단 아마 그 본전 언저리 올라올 겁니다. 때문에 본전 언저리에서 일단 한번 팔아 주시고 다시 단기 조정이 들어온다면은 재매수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매매가 좀 유리해 보일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만 원대가 이번에 6월달, 5월달에 강력한 매물대가 좀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또 매물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3만 원 이상에서 한 팔아주시고 일단 본절이라도 팔아주시고 밑으로 3만 원 밑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때 재매수해서 좀 가져가는 전략으로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신 시청자를 만나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제가 미래산업을요, 예, 520원에 25%를 샀거든요. 미래산업을 520원에 25% 사셨다고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이게 뉴스에 떠가지고요. 예, 제가 테마주 좀 사봤거든요. 예. 근데 매도를 해야 되나? 조금 더 가져가 봐야 되나?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셨군요. 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게 올해는 안 됐거든요. 한 보름 정도 되셨나요? 네, 얼마 안 아, 됐어요. 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그때 따라서 사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안철수 원장과 친분설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단기로 보셨겠죠? 네. 예, 그럼 단기로 저희가 손절을 한다면 얼마에 하는 게 그래도 손실을 좀 줄이는 건지 목표가 얼마 설정하면 좋을지 이렇게 봐드리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은우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네. 예. 예, 미래산업 520원에 매수를 하셨군요. 일단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장비 회사이고요. 칩마운트 생산업체인데요. 전년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은요.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철저히 안철수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목을 접근할 때 펀더멘탈, 즉 기업의 실적으로 종목의 가치를 선정해서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할 것이냐와 그리고 테마의 흐름들 속에서 이 테마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를 이제 구분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지금의 상황은 철저히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이 안철수 테마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안철수 테마 관련주들이 당이 이제 고점에 올라왔느냐에 대해서는요, 아직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매수가가 520원이라면 손절매를 안 하시고요, 충분히 이익도 낼 수 있는 현재의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간의 주가의 흐름들을 차트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보자면요. 액면가가 100원짜리 주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480원대 주식이니까 액면가 대비 아직도 4.8배 정도의 가격은 형성되고 있고요. 과거에도요, 상당히 좀 끼가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도 한번 큰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아주 강력한 흐름들 나타났었죠.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들어왔고요. 계속 이제 제자리에서 띵뛰기 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 안철수 테마라는 게 아직은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원장이 출마를 한다, 안 한다, 이런 확실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부분에서는 주가의 탄력이 둔화될 수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살아있는 관계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보통 주가가 하락하지는 잘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들에서 점진적인 높이를 높여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단기적으로 이 부분 삼각수렴되는 이 지점이 현재 좀 저항을 받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뭐 안철수 출마설에 대해서는요, 아주 많은 기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니까요. 조만간 이제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손절을 한다면은요, 440원을 하회하는 수준에서 종가가 마감된다든지, 강한 음봉으로 마감될 경우에는 손절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은,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면 이 전고점인 550원 정도는 가볍게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500원 돌파 후 안착에 성공한다면요, 조금 길게 가져감으로써 한 600원 정도까지도 좀 바라보는, 즉 이 정도 가격에서 매도를 하는, 즉 8월에서 9월 라인은 이 정도 설정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키이스트를 봐드릴 텐데요. 키이스트는 문자로 봐달라고 문의가 들어왔고요. 3,760원에 50% 들고 계십니다. 일단은 수익권에 계신데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봐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좀 비중이 많네요. 자, 요즘에 그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고요. 요즘에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키이스트 같은 경우는 추세가 강력하고요. 현재 보면은 상당히 추세 자체가 일단은 상승 추세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도 좀 해봅니다. 실적 기대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일단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다만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이 종목도 지금 매물대가 4,000원 언저리에 좀 반등이 매물대가 강하거든요. 50% 비중이면은 뭐 작은 비중은 아닙니다. 그래서 4,000원 이상에서는 일단 한번 한 반절 정도 이익을 실현해주고, 나머지 반절은 좀 긴 호흡을 좀 가지고 가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로 들어온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위메이드가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문의를 하셨네요. 48,300원에 15% 들고 계시다고 7469님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남은호 원장님께서 지금 봐드립니다. 예, 온라인 게임 업체들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한 상황입니다. 네오 위주 게임즈만 아까 좀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회복되는 국면이라면 이 위메이드라든지 컴투스 게임비 등의 종목들은 계속 이익을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휴일을 보낸 16일 2,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흐름은요, 기대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큰데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 관련해서 게임센터가 오픈되면서 이 위메이드의 모바일 3종 게임이 굉장히 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고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서도 지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 어떤 트렌드는 계속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본적인 설정 하에 일단 목표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의 흐름은요, 이 차트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2011년 7월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 트렌드를 유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통해서 접근이 되면은 지금 현재 계속 지지가 되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의 오버슈팅적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헤드 앤 숄더 모형 기술적으로 그러면 고점으로 완성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전혀 아니라고 저는 말씀해 드릴게요.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되어서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에 보시면 6월, 7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이 살아있거든요. 즉,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이 수급적인 면과 기술적 심리적 상황에서 현재는 지장이 없다. 추가 상승의 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의 주가 흐름 또한 좀 상당히 좀 뭉쳐있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또 55,000원 정도가 고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현 가격에서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45,000원을 하회하는, 종가상으로 45,000원을 하회하는 음봉이 나왔을 때는 일단 따라가면서 손절해주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은 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5만원권에 안착을 하면서 현재의 코스닥
흐름들은요, 연기금의 매수세도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 관련 종목들의 추가 상승이 좀 유력해 보이거든요. 따라서 5만 원 안착 이후에 재상승을 한다면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라인, 5만 5천 원에서 5만 6천 원 라인을 1차 목표치로 삼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예, 동국제강님. 동국제강이요. 네. 예, 매수가 비중부터 여쭤볼게요. 예, 매수가는 50%고, 예. 예, 비중이 50%시라고요? 예, 예, 매수 가격은요? 23,000원님. 23,000원이요. 네. 예, 언제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좀, 한 2년쯤 됐거든요. 어우, 2년이요? 예. 제가 예, 손질을 못 해가지고, 예. 어떻게 당시에 좀 어디를 다녀오신 건 아니고요? 네. 소부자가 돼가지고, 예. 잘 몰라가지고, 예. 팔 때 못 팔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예, 2배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기회를 놓치신 거 맞죠? 네네. 제가 더 가슴이 아픈데요. 저희가 오늘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이 매수가 가격까지 언제쯤 올지, 예, 이제는 매수가만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동국제강에 50% 비중이 있으세요? 다른 종목도 들고 계세요? 다른 것도 지금 다 그거거든요. 두산인프라거나 서울반도체나 다. 예. 이번에는 좀 손절가라든지 목표가를 확실히 하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주식 투자하신 지는 손절.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하고 처음으로 거의 고른 종목이 동국제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예. 아니, 여기 방송 보고 예. 샀거든요. 방송을 보고 샀거든요. 예, 그러셨어요. 예, 당시 제가 전문가가 분명히 목표가와 손절가를 얘기했을 텐데. 예, 제가 매도를 못 해가지고, 예. 이익이 많이 났었는데. 예. 그리고 손절할 때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이제 좀 고치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그래도 네. 이렇게 웃으면서 전화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가 좀 적절한 가격대를 정해 드릴 테니까요.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그 가격대 왔을 때 도저히 판단 못 내리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태시 전문가님, 이렇게 아쉬울 때가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아쉽네요. 예. 뭐 23,0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16,000원대니까 뭐 손실이 상당히 큽니다. 뭐 사실 그래요. 업황이 좀 좋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철강 업종이 특히 타격이 좀 강했다고 봐야 됩니다. 요 근래 지금 보면은 철강 업체들이 자구적인 책에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 감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공급 조절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철강 가격이 하락을 좀 멈추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되고요. 또 중국이 지금 경제 지표들이 별로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어떤 추가적인 경기 부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닥은 친 걸로 보거든요. 예, 기술적 분석을 보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인 바닥은 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을 좀 해보겠고요. 지금 현재 시청자님께서 23,000원을 일단 목표가로 보신다고 했는데 아마 그 매수 가격이라고 하셨는데 그 가격대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다만 반등하는 과정에서 2만 원의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23,000원이 뚫기보다는 2만 원에서 다시 한번 되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요 근래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2만 원 원저리에서 되밀을 2만 원 원저리에서는 한번 비중을 좀 축소를 한다든가 또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또 빠져서 2만 원 밑으로 빠져 주가가 조정이 받는다면은 그때 또 재매수해서 가져가는 전략 이런 전략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꼭 매수가를 고집할 게 아니라 2만 원 언저리에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물량을 반절이라도 팔아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략 매도 이후에 다시 저점에서 재매수 관점 그리고 23,000원, 5,000원까지 한번 가져가는 전략 이런 전략을 일단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용인에서 SBI 글로벌 문의 주신 분 종목 볼 텐데요. 0167님께서 SBI 글로벌을 720원에 30% 사셨다고요.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단기 매도 가격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미래산업은 액면가가 100원이었고요. 지금 이 종목은 액면가가 그래도 500원이네요. 예. 예, SBI 글로벌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주식의 격언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1, 4분기 실적 상당히 좋았고요. 항상 주가가 급락이 들어올 때는요, 왜 급락하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만요, 역시 BW 발행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가총액 대비 한 40% 차지하는 150억 정도의 BW입니다.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인데요. 결국 이 채권을 인수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자를 받다가요. 결국 이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요. 새로운 주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식을 받을 때 가격이 상당히 좀 싼 가격에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어떤 가치의 희석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최근에 상승을 안 했다면 가치를 가지고 좀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최근 상승폭이 굉장히 컸던 점을 생각한다면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은요 정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철저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요 6월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때 가격이 한 300원대에서 무려 1,3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 10% 가까이 떨어지면서 강력하게 지지돼야 될 금액이 750원권이거든요. 근데 750원권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요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현재 매수 가격이 720원이니까요. 만약에 내일이라도 보너스권이 나타난다면요. 일단 종목에서 빠져나오시기를 권해드릴게요. 뭐 단기적인 1차 목표치 그리고 손절매가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휴일 지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하고 나와서 새로운 종목으로 매수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도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볼게요. 아이테스트 봐드립니다. 3731님께서 아이테스트 2,730원에 30% 가지고 계시고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예, 아이테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실 그 상장 이후에 상당히 많이 올랐다가 그동안 주가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하고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동안 반도체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역시 아이테스트 역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보면 디램 가격이 공급 조절로 인해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비메모리 반도체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물량이 늘어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보면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면은 앞전에 저점을 찍었던 자리에서 강력한 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추세 자체가 어떻게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닙니다.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는 반등이 나온다면은 27,000원 이상, 2,700원 이상, 2,800원에서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점 매수 전략은 유의해 보이고 현재 바닥은 다지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보고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증권 볼게요. 오하나구사님께서 삼성증권 55,300원에 30% 들고 계시다고요. 남은 원장님. 예, 55,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마음고생 좀 하셨겠네요. 일단 현재 가격은 51,700원입니다. 증권주는요, 굉장히 주가 지수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다면 동반적인 상승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주가가 하락한다면 굉장히 좀 침체의 흐름은 좀 강하게 나타나는 흐름이거든요. 최근 지수가 상승하면서 증권주들이 대거 상승했다는 점을 본다면 지금 좀 조심스러운 영역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접근해 드리자면은요. 일단 현재의 추세는요. 증권주도 이제 바닥권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2월 이후에 하락했던 패턴에서 최근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 단기적인 어떤 45,000원에서 51,000원까지 빠른 템포로 올라왔기 때문에 적정한 휴식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50,000원권만 지지를 해준다면 다시 55,000원까지의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치는요. 55,000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50,000원을 하회할 경우에는요. 다시 좀 탄력 둔화의 양상,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일단 물량을 좀 축소하는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지금 TV 시청하고 계세요. 네, 네, 네. TV 볼륨 소리를 좀 줄여주시고요. 네, 줄였습니다. 아,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STS 반도체 예, 8,1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예, 추가 매수를 좀 하고 싶은데 예. 어느 선에서 추가 매수하면 되려나 싶기도 하고 단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되려나 싶어가지고요. 예, 지금 자리에서 팔고 싶지는 않으신 것 같고요. 네, 추가 예. 매수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러세요. 지금 현금은 몇 %나 들고 계세요? 현금 한 20% 가지고 있습니다. 20% 정도 있으시고요. 네. STS 반도체를 들고 계신 지가 몇 달 되신 거죠? 네,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네, 1년 이상 들고 계셨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은 좀 수익 보고 나올 기회도 있으셨군요. 네, 아, 예. 그런데 이제 그때 팔지 못하시고 일단은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목표 가격 이렇게 두 개 질문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바로 풀어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정태식 전문가님. 예, STS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었고요. 그 후공정 업체입니다. 패키징 업체인데 보면은 STS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고 세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같이 맞물려서 주가가 그동안 조정을 좀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현재 지금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 STS 반도체 같은 경우 비메모리 그 패키징 부분에 대한 그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대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도 일본 수주도 지금 하반기에 있을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는 분석이 계속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으로 보더라도요. 이번에 6월달 하락과 이번 7월달 하락에서 쌍바닥을 지금 친 흐름이 나오고 있고 현재 단기적인 바닥은 형성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좀 더 가져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금 매물대가 지금 사실 보면은 7,000원 언저리 갔다 매물대가 강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주가가 올라오면은 분명히 또 한번 조정이 들어옵니다.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하시고 7,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매도 이후에 조정을 이용을 해서 다시 바닥을 잡아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지금은 충분히 가져가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현대모비스 볼 텐데요. 현대모비스 지금 오늘 종가가 31만 9천 원대인데요. 이분께서는 29만 2천 원에 아주 잘 사셔서 들고 계십니다. 29만 2천 원에 5% 현대모비스 들고 있는데요. 매도가 알고 싶다고 상담 요청하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8이 4개시네요. 8888님 지금 보시죠. 예. 현대모비스 참 신기하네요. 제가 현대모비스 출신인데요. 이상의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현대모비스가 꼭 제 차례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우선 31만 9천 원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본다면 역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이 되겠습니다. 실적은요, 현대모비스 전년 대비 실적보다 상당히 좀 나은 실적이 올해도 예측되고요. 일단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가 차지하는 위치보다 자동차 부품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훨씬 더 뒤거든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선물에 연계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큰 지점에 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움츠려든 좀 소극적 대응이 좀 필요하다. 먼저 말씀해 드리고요.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은 일봉으로 보기보다는 주봉으로 좀 큰 그림을 그려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에 상승 트렌드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었었는데요. 자, 지금 올해 들어서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좀 불투명했었죠. 그에 따라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27만 원대에서 30만 원대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다가 현재 돌파가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35만 원까지 바로 간다면 상당히 흐름들은요 좀 좋아질 가능성이 많지만은 지금 일봉상에서 보시다시피 너무나 수평적 그 상승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즉 조정이 한 번도 없이
약 한 달 이상을 지금 걸어온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인 충격도 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요. 2만 원, 32만 5천 원 정도 넘어가면 이 부분에서는 좀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요, 같이 던져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요, 32만 5천 원에서 33만 원대에 한번 잘라주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완전히 매도를 하고 떠나는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30만 원대 조정이 나타난다면 재매수하는 전략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수산중공업 바로 이어갈게요. 8479님께서 수산중공업 1,850원에 30% 들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오늘 장에서 굉장히 좀 많이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중소형주보다는 요즘에 대형주가 좀 많이 가는 장이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대형주에 집중되다 보니까 대형주 장세가 아닌가.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요즘에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관점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수산중공업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건설기계라든가 유압브레이크라든가 또 트럭 크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뛰어나고요. 올해 보면 꾸준하게 영업이익이라든가 또 매출액이 증가하는 업종이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오늘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충분히 가져갈 자리고요. 하락은 뭐 제한적이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지켜볼 것을 권해드리겠고, 회사 자체가 하반기 영업이라는 여러 가지가 좀 좋아질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2666님, 2660님, 그다음 8466님께서 카프로를 보내셨습니다. 두 분께서 카프로 문의를 하신 건데요. 한 분은 수익권에 계시고 한 분은 지금 손실 구간에 계십니다. 카프로 먼저 보내주신 분이요, 13,100원에 20% 들고 계시다고요. 목표가 알고 싶다고 인천에서 문의를 하셨고요. 또 17,000원에 비중이 많으세요. 40% 들고 계신 분, 카프로의 향후 전망 알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남은 원장님 두 분을 위해서 좀 봐주십시오. 카프로락탄 독점 생산업체입니다. 그래서 효성 같은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매출이 상당히 좋았고요. 그렇지만 수익성은요, 역시 화학업체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겠네요. 최근에 매매 흐름들을 본다면요, 외국인들은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전체적인 화학 관련된 모든 업체들의 주가가 완전히 상승 턴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심리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흐름은요, 이러한 심리 회복이 조금씩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선 보유하자는 쪽으로 말씀해 드리고요. 주가의 흐름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달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했던 부분에서 자, 이 7월에 고점이 나왔었는데요. 7월 고점이 형성된 가격이 17,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격의 추세를 지금 돌파한 부분이거든요. 아직은 대규모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전차 군단에 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작았었고요. 그렇지만 추세적으로는요, 조정이 살짝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지난 7월 달에 형성되었던 17,000원권은 충분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000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17,000원에 한번 끊어주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7,000원에 매수하신 분들은요, 17,000원에 끊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RNL 바이오가 장중에 주가가 11% 이상 급등을 했다가 종가 수준으로 보면 4.9% 올랐습니다. RNL 바이오 오늘 고점에서 물린 게 아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0519님께서 RNL 바이오를 5,130원에 50% 사셨다고 합니다. 정말로 고점에서 물렸다고 봐야 되는 건지 진단해 주세요. 예, 그 RN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고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급등하는 종목들은요, 사실 고점을 얘기한다는 게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하게 이제 바이오주의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RNL 바이오의 그 태행성 줄기세포 치료제가 국립보건원에 유일하게 관절염 치료제로서 등록됐다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지금 또 재건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아마 그런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런 그 바이오 관련주들은 어떤 사실 그 소식에 의해서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오늘 고점에서 하신 건 잘못됐지만은 항상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받았을 때 사람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매도보다는 좀 지켜볼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그래도 지금 당장 팔기보다는 좀 더 보자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진단을 받아봤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빛과 전자인데요. 빛과 전자 오늘 7% 가까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빛과 전자 사신 분 매수가가 4,200원이시고요. 비중이 60%로 적지 않으신데요. 진단해달라고 1428님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예, 광통신용 장비업체죠. 빛과전자. 지금 올해 이익이 좀 상당히 좀 떨어져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는 좀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펀더멘탈보다 수급적인 측면을 잘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세가 깨어질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추세에 따라가는 매매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좀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좀 더 부족한 상황이면 틀림없고요. 철저히 기술적 관점으로 대응을 하자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5월달 이후에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래량 상승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종목들은 통상 거래량가 늘어난 부분에서 자기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지가 실패할 경우에는요, 실망 매물이 나온다는 것이죠.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반등이 실패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매가 좀 나온 흐름들입니다. 악재라기보다는 투매가 좀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현재 가격에서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등을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3,500원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 7,8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매수가가 4,2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가격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손실을 좀 내더라도 물량을 좀 축소를 하면서 리스크를 좀 줄여가자는 쪽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기업에 문제가 있기보다도 오늘 투매가 나온 거라고 하시네요. 지금 가격대보다 더 많이 빠질 가능성보다는 반등 나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을 좀 줄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볼 종목 한라 IMS인데요. 4,850원에 20%시고요. 단기 목표가 알고 싶으시다고요. 5450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사실 뭐 단기 목표가라 그러면은 뭐 참 애매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찍어서 이게 얼마가 단기 목표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지금 한라 IMS 같은 경우는 뭐 대선 테마 있었죠. 예, 앞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뭐 보면은 펀더멘탈 측면이라든가 이런 밸류에이션 부분은 그렇게 뭐 높게 형성된 건 없습니다.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고요. 단기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올라온다면은 제가 볼 때 이번에 며칠 전에 웃거리 다른 자리가 있거든요. 한 5,500원 정도. 일단은 그 자리가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일단 5,500원을 단기 목표가로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이번에 플랜티넷 볼 텐데요. 플랜티넷 사신 분 1,1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10%십니다. 매도 가격 알고 싶으시다고요. 465005님. 예. 네, 유해 정보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최근 이제 많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서비스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펀더멘탈 측면으로는 상당히 좀 우수한 상황이고요. 이러한 흐름들은 추세적 상승으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요. 오늘 가격이 1,250원 기록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 제일 먼저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 이런 종목군들은요. 현재 어떤 글로벌의 어떤 그 방향성과 굉장히 일치한 같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상승도 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1차적인 부분은요. 이번 주에 살짝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매물에 의한 단기적인 정고점을 앞두고 살짝 매물에 들어오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11,000원까지의 단기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1차 목표치는 11,0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요. 만약에 11,000원을 넘어간다면 2차 목표치는요. 상당 부분 높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제가 지금 그어놓은 추세선을 따라서 방향성 매매
계속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0235님께서 삼양식품 사셨다고요? 24,000원에 10%, 앞으로의 전망, 매도 시점 알고 싶으시다고 문의하셨습니다. 예, 삼양식품은 뭐 그동안 보면은 예, 국제 곡물가 급등에 따른 예,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또 앞전에 히트폼이 요 근래에 뭐 하얀 곡물이라고 그러죠. 예, 그 부분이 또 퇴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보면은 위치는 예, 바닥을 다지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고 현재 6월 달이나 8월 달에 지금 거래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현재 바닥권에서의 수급이 강하기 때문에 바닥은 다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는 충분히 가져갈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보고 반등을 기다릴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올라온다면은 한 3만 원 언저리에서는 한번 이익을 실현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걸로 보고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수익권 내에 계신 분인데요. 진양홀딩스 봐드릴게요. 7042님께서 진양홀딩스를 1,495원에 사셨다고요. 15% 들고 계신데요. 목표가는 얼마나 잡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은 원장님. 예, 진양산업, 진양화학, 진양폴리우레탄 등의 이제 9개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수회사죠. 크게 나누면 화학업체에 속하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들은요, 화학업체와 결코 빼놓고 이야기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적 자체가 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화학업체보다는 주가의 흐름들이 좀 양호해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최근에 지금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본격적인 상승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현재 주가 흐름요, 계속 상승 추세가 이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까지 거래량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이 작다고 해서 주가가 하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점진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1차 목표치 1,700원 선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요. 1,700원 이하에서는 매도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종목 더 가겠습니다. 3015님께서 현대 EP 5,740원에 20% 사셨는데요. 손절 가격과 매도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현대이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은 현대이피 같은 경우는 뭐 손절보다는 좀 가져갈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았고 뭐 그 엔지니어 플라스틱 부분의 성장성은 좀 꾸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현대이피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3월 달에 올라왔다가 또 다시 유럽 위기가 부각이 되면서 빠졌다가 요 근래에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고 있고요. 현재 보면은 그 현대이피 같은 경우는 5,000원이 강력하게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지지가 되고 있고 이 가격만 내려오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62평이 우상향으로 틀고 있고 현재 조정은 충분히 상승 부분에 대한 조정으로 보고 지금은 가져갈 것으로 보내드리겠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매물대가 이 앞전에 보면은 이런 데가 강하거든요. 이 앞전에 보면은 한 6,000원 언저리가 매물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6,000원 언저리 오면은 1차적으로 한번 이익을 실현해주고 지금은 좀 더 보유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종목 많이 봐드리려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인사를 드려야겠죠. 제가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좀 헷갈리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침착하게 소신껏 진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샘플러스의 정태식 전문가, 남은우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남은우 전문위원께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신다고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대구와 부산에서 18, 19일 양 이틀간 마지막 조정 타이밍을 노려 성공 투자를 하는 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하시니까요. 시간 내셔서 꼭 들으셔서 좋은 내용 들으시고요. 또 투자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센투자플러스는 물론이고 센TV를 저희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모두 알고 계시죠?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